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함께합니다. 뉴스포인트,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네, 이숙현 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개편이죠. 뉴스 정면 승부에서 꼭 좀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분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312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까 이상돈 교수 인터뷰를 듣다가 생각나는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 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오늘의 뉴스 포인트 친절한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죠. 네네. 네, 아직은 인정은 안 된다. 수석을 취소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어제요 수색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인양을 할 것인지 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그리고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종 수단으로서 인양에 대한 첫 공식 회의를 어제 시작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네. 지난달 해수부 차관이 언급했던 인양 검토 자료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양 검토 자료 같은 걸 또 검토를 해볼 되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여지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오늘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등 항에서 강모 씨와 2등 항에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요. 이 선장이 이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언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을 했고요. 선내 대기 방송 이후에 아무런 구호 조치나 또 퇴선 이후에 구조 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또 법조계에서 검찰 구형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친구를 시켜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영식 서울시 의원. 네. 사형이 역시 구형됐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사형 구형이 참 많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요. 오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영식 의원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역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김영식에게는 어떠한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구형 그리고 배심원 판결 등을 참고해서요. 오늘 중에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이번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네. 새누리당이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요. 일단 지급 시기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천천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2023년부터 퇴직자한테 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2023년에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61세에 수령을 할 수 있고요. 네.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오는 2031년이 되면 첫 연금 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됩니다. 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서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네. 은퇴자 그 연금 기여율도 네. 연금 금액에 따라서 자동화한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정부안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네. 오늘 그 공무원연금 개혁 그 TF팀을 맡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에 따르면요. 네. 이 정부 안에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소위 이 재정 안정화 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금 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구분해서 재정 안정 기금에 기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령액이 많은 이 고위 공직자, 퇴직자의 이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요, 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안을 두고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9일 국회에서 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별도로 만난다고 합니다. 네. 경제 활성화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참 논의될 게 많은데요. 야당이 또 테이블에 올리고 싶은 의제는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회담이 어느 쪽의 요청이었냐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요청했다기보다는 공감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이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뭐처럼 만나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봐야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하고 관련해서 이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항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들어와 있네요. 네, 이 항의 전통문 보내는 게 요즘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요,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로 26일 새벽에 군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그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가 이것을 방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네. 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응답을 지금 북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전단 문제로 이 국가안보실에 그 북한이 보낸 전통문은 지난달부터 이번까지 총 4번째라고 합니다. 네,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언급까지는 했네요. 자,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 정부의 기존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경찰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진보 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는요, 이 대북 전단 자체를 경찰이 막지는 않고 다만 이 단체들 간의 충돌을 막겠다는 알쏭달쏭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경제 포인트, 경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인구 이동에 관한 통계청 발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9월 인구 이동이 16년 만에 최대 증가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56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 1천 명이 늘어난 건데요. 네. 이건 1998년 9월 17%가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로 9월 달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원래 적은 달인데 9.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그 대폭 이동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주택 매매도 실제로 50% 이상 증가했고 예. 전월세 거래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동자 수도 올 들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연초부터는 뭐 늘었다 줄었다 약간의 그 소폭 이동이 있었는데 6월 이후부터는요. 예. 4개월 연속 계속 그 이동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다. 네, 그래서 시도 내의 이동자는 67%, 또 시도 밖 이동자는 33%라고 나왔는데요. 그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12%로 작년보다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예, 그 시도별로 보면은 그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예, 그래서 경북, 경기, 세종 등 9개 시도에서는 그 순유입이 됐고요. 네. 그 서울, 대구, 대전 등 8개 시도에서는 그 유출이 그 나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대구, 대전에서는 빠져나가신 분들이 예, 많다. 예. 네. 그 통계청이 오늘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올해 8월 예식장이 10년 만에 가장 한산했다면서요. 네, 올해 8월 결혼한 커플이 1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예. 예, 8월 혼인 건수가 22,300건으로 그 2000년 통계청이 월별 혼인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네. 이 작년보다도 9% 줄어든 겁니다. 작년 8월에 100커플이 결혼했다고 하면 네. 올해는 7커플만 결혼을 한 건데요. 예. 예, 이 혼인 감소는 8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올 들어서 1월에서 8월까지 그 누적 혼인 건수를 봐도 20만 1,200건으로 작년보다 16,800건이 줄었습니다. 예. 예, 그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새 혼인들을 잘 안 하세요, 그죠? 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혼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이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연령 구조가 변화해서 장기적으로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있고요. 네. 또 단기적으로는 올 4월에 그 국제 결혼 건전화 조치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인 건수 감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정부는 그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그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서 그 결혼 비자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그 국제 결혼 건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네. 결과 전체 혼인 건수의 8에서 10%를 차지하는 국제 결혼이 감소하면서 그 전체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대한민국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 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콩의 도심 점거 시위 벌써 한 달이 됐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화는 없고 이제 사태가 아직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민주화와 정치 개혁만큼은 답보 상태라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 홍콩 시민들은 이 행정 수반 선출 과정에서 진정한 보통 선거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정권 교체 시도라는 책관론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네. 그 시위가 성과 없이 장기화하면서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또 정부와의 대화도 무산된 채 시위대의 찬반 투표도 내부 이견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 시위대가 분열하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위를 반대하는 재벌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에 나섰는데요. 예. 일부 친중국 세력도 시위 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압박이 아주 강해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무력 진압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중국 정부가 오히려 시간 끌기로 나서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니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시위대 지도부도 도심 점거 외에 다른 투쟁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최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도 그 사태 해결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면적인 압박을 통한 시위대 고사 작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중국 전인대는 홍콩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 1,200명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두세 명만 입후보할 수 있게 한 선거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안 치려는 것이다. 이런 반발을 불렀고 결국 한 달째 이어진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자, 이번에는 한일 관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본 위안부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와 의장은 아베 총리와 면담한 뒤에 그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방문 중인 정 의장은 오늘 오후에 그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일본 정권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네. 그 1993년에 발표된 고노다마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입니다. 또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G20이나 에이펙 등 국제행사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 의장은 이에 대해서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을 갖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고 또 붙였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 수정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예. 그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틈만 나면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해온 터라서 그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딴소리들을 그동안 해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똑같이 썼으면 똑같이 내야지 어떻게 0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김부선 씨가 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부선 씨가 처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정당하다, 뭔가 비리를 파헤치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뭐 김부선 씨도 뭐 안 낸 게 있다고 하고 난방비가 0인 상태에서 뭐 그걸 몰랐다고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수리 요청을 해서 제대로 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뭐 불인 행동을 했었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된 것처럼 보여서 별로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제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뭐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이슈화 되지 않고 그냥 묻혔을 텐데,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비리도 많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서 막 관리소장이 쫓겨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좀 불투명한 데가 사실은 많죠. 그거를 뭐 부녀이든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든 그런 거 하려고 싸운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득이 많으면 그럴까.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죠. 한 사람의 용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동주거단지의 비리 문제가 척결되었으면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두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주요 골자는 60세가 아닌 65세부터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소위 하후 상박 구조를 강화해서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내놓은 거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 연금을 지급하는 이 나이를 60세가 아닌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이런 걸 논의하면서 어떻게 뭐 이해 당사자들 한마디도 안 듣고 할 수 있는지 참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예. 일단은 뭐 어떠한 효과보다도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재정 효과가 제일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쉬운 그 개혁 방안을 잡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그 영리행위나 겸직이 아예 안 되고요. 또 재취업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새누리당 그 모 의원들처럼 그 뭐 손가락을 빨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5년간 소득 단절이 생겨가지고요. 예. 정말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예.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아야 되는지 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걱정은 되시는데 이런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어떻게 찬성인지 반대하시는지 입장을 내놓으셔야 할 텐데요. 더 우리가 연구를 이제 인구 예. 고령화 추세가 가기 때문에 이제 2026년 같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정년 문제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연금도 그 수급 개시 연령만 늦추고 네. 정년 문제는 좀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네. 좀 우려스럽고요. 예. 또 공무원연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적 특이 있지 않습니까? 뭐 후불임금 문제나 또 퇴직금 문제나 그리고 뭐 기초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은데 네. 그런 부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또 그 국민연금 이제 형평성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면 저 국민연금이 정말 좋은 제도인가 하는 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나쁜 연금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 실질 소득 대체율이 뭐 20%대밖에 안 되고 그 결과적으로 뭐 이게 뭐 용돈 연금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문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이 향후에 그러면 재정이 그러면 괜찮냐?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한 20-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꼭 고갈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이후에 국민연금도 주지 않겠다 할 거고요. 또 기초연금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기초연금도 한 해 이제 10조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적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정도 되면 한 해 100조가 들어가고요. 아마 그 정도 시점 되면 기초연금도 국가가 이제 감당이 안 된다, 못 주겠다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형평성, 재정 문제로 보지 말고 네. 공적임금 전반에 대한 이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적정 노후 보장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공무원에 관해서 국한에서 보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 보수 인상 문제, 퇴직 수당 현실화 문제 이런 방안들을 곧 내놓을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만히 되면 연구를 해보실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 저희들이 그 2010년 그 큰 폭의 계획을 할 때도 예. 사실 이제 그 정년 연장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그때도 전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예. 이번에도 여전히 지금 각종 다른 제도들을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논의하지 않고 그거는 뭐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신뢰성이 좀 없다는 부분. 네. 특히 이 연금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네네. 과거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 공무원들은 보수도 적고 재직 중에 많은 불이익을 향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해서 계속 미래 정부로 이렇게 떠넘겨온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 정권이 그 약속들을 이제 파기한 부분이 있어서 다 이렇게 겹쳐서 본다 그러면 예. 이 정부의 말에 또 새누리당의 말에 정말 신뢰가 있겠냐. 예.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만 대폭 삭감될 거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정서입니다. 네. 공무원 정년 연장 얘기 안 믿으시는군요. 그 제도적으로 아마 기업체들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뭐 친기업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기업체가 반대한다고 또 경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뭐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뭐 노후 보장은 안 되니까 뭐 걱정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따로따로 논의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 늘 주장했던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뭐 몇 날 며칠까지 해 치워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네. 상권 분립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것이 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공무원연금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국민연금도 지금 현재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이니까 공적임금 전반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고 그 네. 속에 공무원연금이 좀 그 불리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계 같이 논의하자 이런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하후 상박. 예.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덜 깎는 이런 방안도 나왔죠. 이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지금 현재 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 하후 상박 소득 재분배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안도 현재 고액연금자들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 또 나올 것이고요. 하후 상박이라는 것이 적게 받는 사람은 올려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낮추는 건데 지금의 이 안은 상한선 하한선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게 받는 사람도 많이 깎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많이 받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건데 예. 다만 그 많이 받는 사람 조금 더 깎아주겠다. 이게 네. 지금 하우상박이라는 거.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박상박인데요. 이것을 마치 하후처럼 이렇게 하우상박이라고 얘기를 지금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거짓말이 좀 포함된 그런 네. 얘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할 거고요. 예. 지금 그 밀실불통으로 계속 이렇게 공적연금 전반을 축소 하향시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 100만의 공무원 또 800만 가족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분개하고 있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높습니다. 향후에 그 투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이미 정체 서행입니다.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양 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반포대로는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서초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지금 양화로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양 방면 밀려 지나고 있고요. 선유로는 선유중학교 앞에서 경인고속 입구 사거리까지 양 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국회대로 따라 외곽 인천 부천 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많습니다. 목동교 위로 차간육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촌에는 이대역에서 신촌 기차 입구까지 양 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에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 좀 해줬으면 하는 분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249번님께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전 여당 대표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고 쓰셨고요. 2102번님께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나라와 진보 진영이 나아갈 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가을 개편 첫날 맞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뉴스 정면 승부에서 꼭 좀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네, 오늘 하루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죠.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와 넥센. 이제 가을 야구판에 엘렉 라시코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1차전 치르고 있죠? 네, 그 L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NC를 3승 1패로 누르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예. 그 상대는 천적 넥센입니다. 네. 그 LG와 넥센은 만나기만 하면은 그 휘말리는 네, 그 혈전을 펼쳐서 예. 혈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 2011년에 19차례 맞대결 중에서 그 한 점 차 승부만 무려 9번이었습니다. 와, 예. 그 야구 팬들이 스페인 프로축구 라이벌 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전을 지칭하는 그 엘 클라시코에 빗대서 엘렉 라시코란 신조어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그 가을 야구판 엘렉 라시코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후 6시 30분부터 그 만원 관중이 들어찬 목동에서 네, 열리고 시작이 있습니다. 됐죠. 예. 네, 그 넥센은 올 시즌 10승 2패 승률 1위고 최근 컨디션이 좋은 소사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고요. LG는 올 시즌 11승 5패를 기록한 토종 에이스 우규민을 선발 투수로 기용했는데요. 그 넥센이 2회 말 1사 만루에서 박헌도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고요. 그 2회 말까지 그 넥센이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 사령탑들이 이제 갈리고 그러는데 롯데와 기아 새 사령탑 구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롯데는 지난주 김시진 감독이 사의를 표명한 뒤에 그 구단과 선수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그 롯데 구단은 공필성 수석 코치나 권두조 전 수석 코치 등 그 내부 인사를 감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그 선수단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롯데 단장이 어제 선수단과 면담을 통해서 봉합에 나섰는데요. 그 2008년부터 3년간 롯데를 이끈 로이스터 감독 복귀설 등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아는 지난 19일에 선동열 감독과 재계약을 발표했지만 그 팬들의 반대가 거세서 예. 선동열 감독이 25일에 사퇴했는데요. 며칠 만에 그냥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기태 전 LG 감독과 하나 기아 수석 코치 그리고 한대와 기아 수석 코치 그리고 그 이순철 해설위원 등이 그 차기 감독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살펴보고 있죠. 개편과 함께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는 국경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죠. 진지한 의미의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선영 선생님 그리고 류한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류한웅 과장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긴급 의료 구호를 하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가는 곳은 뭐 무력 분쟁이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자연 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이름을 들으시면 국경 없는 의사회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인종, 종교, 성별,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공평하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네. 이 단체가 국제적인 단체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이게 본부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규모는 되고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본부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세계에 보면은 28개국에 지금 사무소가 있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28개국 중에서 이제 5개 나라에 현장 활동을 직접 운영을 하는 운영센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무실들이 아니라 그 저희가 현장 활동을 진행하는 곳은 한 70개국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큽니까? 네, 상당히.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9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이 가입이라는 표현을 써도 맞습니까? 한국 의사분들이 관여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좀 두 가지가 다른데요. 사실 한국 사무실을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무실은 지금 이제 문을 연 지 2년 반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무실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90년대는 아니고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한국이 생기기 전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 소속으로 현장 활동을 나가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있으시네요? 네. 얼마나?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이제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현장에 가셨던 한국인은 30분이 계세요. 예. 네.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부가 2년 반 전에 생겼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단체 이름이 국경 없는 의사회니까. 이건 뭐 의사분들만이 하는 뭐 이 시민단체가 아닐까. 네네. 의료 활동만 하는 단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많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름이 의사회라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의사들만의 협회 이런 단체가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진료소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 말고도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는 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뭐 그런 거 말고도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 행정 담당하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진료소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통계를 저희 그 국제 차원에서 보면 현장에서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일한 사람 중에 44%가 비의료계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는 주요 활동한 지역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요새 이제 저희가 활동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이제 뭐 다들 국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서아프리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이 있겠죠. 네, 지금 현재 그 서아프리카 3개국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저희가 되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국제 활동가는 한 270명,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이 또 3,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볼라 외에도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분쟁, 그러니까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시리아, 이라크,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중에서는요, 가장 최근에 남수단의 그 벤티우라는 지역에 그 한국인 간호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틀 전에 귀국하셨어요. 귀국하셨어요? 네. 한 분만 그동안에 거기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분 말고도 지금 현재 현장에 또 2분이 더 나가 계세요. 2분 나가 계시고요. 네. 그럼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의사 아니신 분들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게 다른 나라 사무실들을 보면 비의료진도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 그 소속된 분들 중에서 딱 한 분만 비의료진이세요. 네. 나머지는 다 의사, 간호사, 몇 약사. 분이나? 몇 분이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 풀 안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30분이시고요. 예. 네. 아, 그렇군요. 근데 30분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 있으시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는 그 활동가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저처럼 사무실에 그냥 그 붙박이로 있는 직원이 아니고 활동가 분들은 현장에 나가는 그 활동을 받았을 때 네. 파견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갈 의사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계약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럼 현장에 일하실 때가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서 임시로 이렇게 어떤 병원들에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네. 한국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외국에 가셔서 봉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희망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선영 선생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데 네, 의사시죠? 네. 전문의신가 이거? 예,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산부인과. 예. 예. 현장 활동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2012년도서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거기 또 남수단, 라오스, 파키스탄, 네. 북서부 오지 이런 곳에 모성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임산모 신생아를 위한 긴급 구호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 나라를 다니셨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가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시니까 네네. 네, 그런 나라에 가셔서 이 모성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아기를 낳는다, 사람이 출산을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무슨 병이냐, 그것 때문에 외국까지 가서 뭐 돕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문제고요. 자연적으로 아이는 낳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극한의 영양실조 상황이라든가 빈혈이 아주 심한 산모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낳는 출산은 정상적인 분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정말 의료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출혈, 임신 중독, 난산 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장애를 갖게 되는데요. 출산을 하다가 그러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모성 사망률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에는 이러한 모성 사망률이 높은 여러 지역을 조사하고 거기서 모성 전문 병원을 운영해서 그 사망률들을 실제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일을 하니까 참 좋은 거죠. 그 어디서 연락이 옵니까 그렇게? 아까 처음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연락이 와요? 예, 연락이 옵니다. 국제 기구에서 네네. 오면은 제가 이제 뭐 절대로 안 되면 못하지만 제가 여력이 있을 땐 가서 이제 돕는 것이죠. 예, 가시는 거예요. 네네. 가면은 이제 무슨 뭐 병원이라든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의료시설이 있고 병원이 있어야지 길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죠. 시설이라는 건 정말 아주 정말 기초적인 그런 의료시설에서 일을 하고 거의 인력들도 교육받지 못한 인력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과연 이런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의사라는 게 그런 시설이라든가 자원이 없어도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열정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오히려 제가 지금 나이 먹어서 그걸 배우니까요. 그러세요?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참 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선 말은 어떻게 통하십니까? 말은 저희가 그 현지인에서 들 중에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요. 그분들이 통역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산모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그런 대화가 굉장히 많죠. 몸으로. 한국에 앉아서 진료실 오는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의사들이 듣기가 참 그러한데요. 그런 곳에 한번 갔다 오시면 제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증세를 말하거나 불평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몸으로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시는 걸 또 알아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치료를 하셔야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동안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만나시다가 많은 분들 만나시다 보면 참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도 있고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임신부 산모는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 아이가 조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산. 네, 그럼 조산화라든가 또 사산화가 돼서 나온다든가 살릴 수 없는 경우에 그 죽은 아이를 엄마한테 안겨줘야 될 때 마음이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제가 수술을 해주고 퇴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복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그 산모가 다시 정말로 가난하고 나가면 총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뒷모습 볼 때 특히 그 산모들이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조혼을 하기 때문에 다 10대예요. 10대 어린이 엄마예요. 어린이 엄마들이 임산부들이 그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아리죠. 또 제가 그곳에 계속 있거나 거기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방인이라서 돌아올 때 그 현지 직원들하고 생사 고락 같이 하다가 헤어질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안 좋죠. 아프죠. 늘 아프죠. 눈물도 흘리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참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이들을 참 돕는다는 것이 그만큼 또 보람 있고 또 훌륭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아주 뿌듯하게 느껴졌던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 느끼시겠지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도 의사니까요. 치료 잘해줬다고 산모들이 말로 하든 얼굴로 하든 칭찬해주면 좋죠. 그거야 뭐 인천 때도 좋고 지금도 좋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할 수 있을까? 시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닥치고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계속 활동하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거기나 한국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거나 결국 환자와 의사 관계는 똑같고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요. 아무리 폭탄이 터지고 뭐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똑같은 데거든요. 인간 정이 오히려 더 느껴지고요. 어려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참하고 고생스러운 마음으로 가지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예. 그 폭탄이 터지는 지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탄 터지는데 안 무서운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뭐 폭탄 터지나 안 터지나 뭐 한번 실험 삼아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특히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저희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거기 프로토콜대로 따른다면 그렇게 큰 위험은 제가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면 편하게 또 잘 지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니, 한국도 의료 활동이 쉽진 않아요. 뭐 쉽지 않으셔도 편하실 텐데 그렇게 그 분쟁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하신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엔 정말 의사가 많잖아요. 저 말고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환자들을 돌볼 수 있지만 한번 가보니까 거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그래도 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책임감이 따르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도 가야 되고 결국은 돌아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지역에서 보면 여성들의 건강이 이게 좀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10대 소녀들의 아이들을 낳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이분들은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의료 활동이니까 어떤 의료 장비의 지원 또 자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의 삶 중에 출산도 하나지만 여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출산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가 항상 질문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지원 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교육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위생 교육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고 특히 그 현지 직원들 중에 여성 직원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조금 더 돕고 싶고 저희 힘으로 더 얼마든지 도울 여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그쪽에서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류한홍 과장님. 저기 한국 지부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뭐 많은 그 인력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사무소의 그 정규 직원은 13명이에요. 13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에는 28개 국경 없는 의사의 사무소 중에서 5곳에서만 이제 현장 활동을 운영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사무실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저처럼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후원 모금을 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 활동가 모집 활동이 그 저희 활동의 중심입니다. 네. 그런데 뭐 직원이 뭐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보수도 좀 드려야 될 거고 살림살이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후원금은 충분하시나요? 충분할 수 없겠죠. 예. 후원금들은 모금도 하시나요? 네,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말이 되면은 이제 올해도 할 텐데 매년 말이 되면은 이제 그 해에 얼마씩 모금이 됐는지는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한국에서 모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국제 단체니까 저희 국제 차원에서 한국 사무소를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반 전에 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그 젊은 국경 없는 의사의 사무소 중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사무소 사람들에게 얘기 들은 걸로는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지원받을 입장 아닙니다. 지금 지원받고 있는 셈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국경 없는 의사가 한국 사회에서 잘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 지금 것이죠. 초창기가 돼서. 네, 그렇죠.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그렇게 성장해야겠죠. 기대를 합니다. 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이제 의료 지원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뭐 식량 지원도 뭐 교육 지원도 뭐 돈을 지원하고 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봉사 활동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의료 지원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선영 선생님.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가 하는 의료 지원은 저희는 저희 활동을 자선이라고 부르질 않거든요. 즉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 지원입니다. 보건 의료 체계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 생명이 당장 위험한 사람한테 돈이나 자원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당장 시급한 의료 지원을 의사들이 나서서 하는 의료 행위 자체를 저희는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물론 돈이라든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활동은 긴급 구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참 그동안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또 이 시간에도 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 가지 활동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의사회 이선영 선생님 그리고 류한원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가을 개편 첫날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었죠. 뉴스 정면 승부에서 꼭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8225번님께서는 네, 이렇게 적으셨네요. 김영란 전 대법관님께 김영란 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네. 3666번님께서는요. 중학생 아이를 두는 엄마인데요. 우리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끝자리 8225번님께 주간 경향, 210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